예, 안녕하십니까. 도조원병원의 황세진입니다. 이제 1년 동안 듣기만 하다가 케이스나 발표해봐야지 생각했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초음파 이제 하기 시작했고 케이스 발표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더 실력이 는다는 그런 조언들을 듣고 뭐 배운다는 심정으로 좀 더 들어봤습니다. 총 2가지 케이스 준비했습니다. 당근입니다. 요겁니다. 제가 이렇게 3월달에 초음파를 시작하면서 처음 본 환자입니다. 남자 70세 환자고 몸이 좀 피곤한데 최근 무좀약을 한 달씩 복용하고 나서 얼굴이 약간 노래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온 환자고, 그래서 약 먹고 간 수치가 많이 올랐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소노로 감별을 해야 되니까 초음파를 시행을 했는데 잠깐 보면 이렇게 약간 요겁니다. 이상하다 하고 요걸 누르면 여기 좀 그렇네 하고 이제 그 다음 커트를 좀 했고, 아무튼 그래도 이것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혈관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넘겨왔습니다. GB를 보니까 좀 GB가 좀 두꺼워져서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뭔가 좀 넥 쪽을 향해서 그런 비슷한 게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이쪽으로 좀 일단 이 환자 아직 금식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바로 돼서 에어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이 좀 여기 또 GB 안에 뭔가 보여서 이게 스톤인가 하고 이제 담도 쪽을 좀 보려고 했습니다. 담도 쪽을 보니까 담도가 76세 치고도 좀 많이 늘어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래서 조금 더 트레이스 해보니까 조금 더 늘어나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초음파 학회를 하고 나서 이 환자를 봤으면 조금 트레이스한 방법을 알아서 조금 디지털 좀 봤을 텐데, 이때는 당시에는 몇 번 노력을 해봤는데 더 아래쪽 트레이스 안 되고 금식도 안 돼 있어서 잘 안 보이겠다 하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CBD가 늘어나 있으니까 이제 CT를 찍어야겠다 생각했고, 판크레아스 쪽을 좀 봤는데 여기 혈관이고 여기 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게 진짜 제가 잘못 찍은 건지 나중에 CT를 통해서 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좀 가까이서 하면 좀 애매했습니다. 일단 애매한 부분에서 췌장 쪽은 덕트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랩이 나중에 나왔는데 OCPT 61에서 72고 ALP하고 감마 CT가 늘어나면서 스탑이 19.3이 되었습니다. 그 CT를 보니까 이제 여기 CPD 쪽이 좀 아까 보면 딜라테이션이 있고 GP도 좀 두꺼워져 있고 좀 가다 보니까 좀 CBD가 약간 렌스가 조금 있는 디지털 CBD 쪽에 깊이해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면 여기 또 판스라스 쪽에 아까 장봤는 게 뭔가 이거는 잘 트레이스 해보니까 스몰 바울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까 초음파에서 봤던 찍었던 부분이 췌장 파렌카임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고, 그 다음은 사실 또 한 번 더 불러가지고 췌장 쪽을 한 번 더 봤는데 또 그렇게 보여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췌장 쪽에서 스몰 바울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가 이런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케이스만 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좀 거기 복부방사선과학 대한 영상학과에서 나온 복부방사선과학 간단하게만 정리해봤습니다. 주로 간뇌 담가는 빈도가 간문부 포함해서 상부의 3분의 1 부분에 위치하는 부분이 제일 많았고, 중간 3분의 1, 하부 3분의 1 비슷한 빈도로 있다고 했고, 주로 증상은 황달이고 95%에서 진단 당시에 단광에서 동반하기 때문에 황달로 거의 대부분 이분도 소양증가 있었는데 체중 감소와 소양증, 식욕부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복부방사선 과학에서는 크게 이제 3가지 형태로 나누어가지고 좀 설명을 한 게 있었습니다. 초음파 소견은 상부 단관이 주로 확장되어 있고, 확장된 단관을 트레이스하다 보면 종괴를 관찰할 수 있는데, 단관 결석이나 단관의 양상 협착 감별하기 위해서 결국은 트레이스를 해서 후방 음영을 동반하지 않는 종양을 발견해야 진단을 할 수 있고, 종괴가 작거나 원위부 간의 단관의 경우에는 주변 장내 가스 때문에 병변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종괴 형성령을 제가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 구글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사이트에서 이 질환별로
또 사진을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 담도를 트레이스하다 보면 이렇게 종괴를 형성하는 형태로 트레이스를 잘하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돼 있었고 또 이렇게 간의 담관 쪽에 이 종괴를 형성하는 이런 형태로 트레이스를 하면 이런 메스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이번에 공부를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담관을 따라가면 이렇게 종괴 형성이 있을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담관 내 발유형이라 해서 남쪽보다 고에코의 담관 내 종괴를 보이고 움직임이 없고 후방 음량이 없어서 이 담사고 감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CT 소견에서는 조형 증강이 초기에는 저음량으로 보이다가 후기에 조형 증강돼서 고음량으로 보이고 담관벽을 뚫고 퍼지는 경우는 드물어서 담관 외벽은 매끄럽게 보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 담도에 이렇게 스톤처럼 이렇게 있지만 후방 음량이 없는 그런 담관 이런 식으로 CBD 캔서가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번에 찾아보았으면서 이 담문부 쪽 가까이 이렇게 담관은 주로 칠번째 매끈하지만 그 안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종류가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담관 주위 침정이 가장 흔한 걸로 돼 있었는데 확장된 담관 말단 부위의 담관 벽의 비율을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보면은 담관 벽만 이렇게 비교해서 뭔가 이렇게 컷오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쪽에 딜라테이션이 있고 담관 벽만 늘어나는 이런 형태. 여기 그래서 세 가지 형태를 나눈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세 가지 형태를 나눠서 보니까 이렇게 트레이스하면서 이런 메스 모양을 기대하면서 이제 트레이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잠깐 케이스 처음 사진 한번 사진 한번 보고 보고 보이는 것던데. 보자. 김창수 선생님 한번 예, 처음 봐서 설명하죠. 한번 김창수 선생님. 지금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사진 네, 한번 리뷰를 하면 되지. 리뷰 한번 같이 하고 넘어갑시다. 자, 사진 리뷰할게요. 네, 이게 지금 뷰가 흰브리팔 쿠션 이 호라이즌탈 쿠션입니다. 네. 호라이즌탈 뷰를 잡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튀어나와 보이길래 여기 리가멘트 베너스인 거죠? 예. 이쪽에 튀어나오게 보이기 조금 약간 서포스탈 비슷해서. 예. 서포스탈 비슷해. 포스터로 잡았는데 약간 뺐다가네 그죠? 약간 뷰를 잘못 잡을 때는 튀어나와 그렇지. 스포가 나오는 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롱기트라는 스퍼스분들이 뷰를 좀 더 스탠더드 뷰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이게 쓰는 뭐 특별하게 인트라 이쪽이 덕터 딜라테이션 좀 어려운 거죠. 그다음 이쪽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우물리카 포션하고 이쪽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더블 덕트 사인 나타나죠. 여기도 조금 더블 덕트 사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에너존에 의해서 잘 안 보이고 있고 이쪽은 그래서 GB는 월 시행 있는데 아까 테스팅 상태가 아니라니까 19분 되고요. 이거는 슬러지인지 스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가스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렇게 넌페스팅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흔들고 이거 보시다시피 스톤인지 아닌지 슬러지인지 모션 바디 체인지 해보면 알 수 있고 저도 최근에는 프로 포지션에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스톤 관찰이 확실히. 그냥 전에는 슈파인 너트 라테랄로 했을 때는 좀 헷갈렸는데 프로는 확실히 차이가 그런 걸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그리고 뭐 이런 부분 거의 스톤인지 슬러지인지 보통 이제 인도준비 경기 올라가면 이렇게 GB가 슬러지하고 생성이 많이 되니까 그 가능성이 있고 다른 소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포탈 베인하고 헤바틱 아트리 했습니다. 이 그럼 이쪽이 12D가 되고요. 12D가 확실히 스케일로 봐서도 1cm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또뭐 헤바틱 아트리 되고요. 여기가 웨스처럼 보이거든요. 이상한 뭐 보이니까 보이네. 다음 그래 보이네. 꼭 메시지처럼 거기 없다고 생각하니까 도면 같이 보이듯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판크라스 헤드인데 이게 글쎄요. 판크라스가 CBD보다 좀 여기 판크라스 맞다면 여기 스프레이 베인 맞다면 이 판크라스고 이쪽이 헤드가 돼야 되거든요. 이 CBD가 늘어난 거라면 그렇지.
그런데 이게 지금 12D라나 이게 전략 액세스 있는 그 위에 아래쪽 같은데. 예, 시그널하고는 그쪽 아니에요? 커먼의 파티 같으리하고 스프링 같으리가 나눠지는 거죠. 갈라지는 부위죠. 갈라지는 거죠. 그거랑 요거는 그 메스 상방에 12D로 예,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니까 그 바디 테일 쪽은 지금 판크레스 쪽이 좀 잡히고 헤드 쪽은 안 잡힌 안 잡히고. 그 위에서 예. 공간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저기 같죠 레벨이 예.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럼 여기는 12D가 지금 그게 12D거든 밑에. 그 밑에 거기 12D. 뭐 안쪽에 메스가 보이잖아. 브레이크한 메스가 보이고 네. 라운드한 12D거든요. 저게. 그 횡단면이죠. 디스탈 12D 횡단면이라고. 예. 그럼 앞쪽에 아까 12D 켰는데 내 생각에 가스트로 되는 아트리 아닐지 저기 아, 저게 아. 가스트로 되는 아트리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 그럴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나와서 발라지고 한 바디 딱 그렇죠. 들어가니까. 이쪽은 요게 그렇게 12D고 아까 보인 그거 그리고 그 위에 보이니까 가스트로 되는 아트리 가능성이 많죠. 예. 이게 스톤이라면 섀도잉이 보였겠죠. 근데 그렇죠. 지금 섀도잉이 없고 약간 소프트티슈 메스니까 저게 아마 메스 가능성이 많겠네요. 위치도 디스탈 12D랑 그렇죠. 위치가 예, 비슷하고. 예. 근데 12D 스톤은 사실 임팩트 스톤인데도 사실 섀도잉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듯이 저도 아까 지나갈 때 정치가 스톤이 아닌가 싶어서 진짜 시계 캔서 동생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TV 스톤이 있고 뭔가 지금 약간 스톤이 되게 저렇게 올라가는데 당관이 저렇게 안 나고 지금도 저렇게 안 내려가는 게 되게 캔서가 근데 인간적으로 이 정도로 일르르빗 올라가고 한데 이제 셉시스 안 빠지고 이렇게 약간 자기가 저기 수술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캔서가 나왔었어요. 아, 진단 컨펌이 된 거예요. 예, 용대병원 보내서 이제 동기 통해서 집이는 왜 저렇게 하나도 안 늘었나요? 하나도 안 늘었나 했고 식- 당관도 식사하고 안전하게 옵스트럭션이 거의 완전히 근데 뭐 급성 옵스트럭션이면 모르겠는데 당관이 너무 안 늘어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당관이 너무 안 늘어나 있는데 당관 인터넷 바디 뜻 말이니까. 당관도 뭐 저 정도 것도 뭐 완전히 뭐 그래서 뭐 그거는 좀 안 맞네. 제 최근의 케이스도 CBD 켠 남자 굉장히 엄청 늘어나 있죠. 늘어나 있어 케이스. 그래서 보라는 AOV 캔서로 진단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환자가요? 예. 암필로 아, AOV 캔서는 상대적으로 HD 딜라테이션 덜 하잖아요. 그 범위는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AOV 캔서. 근데 CT에서는 되게 저명한 것 같은데, CT 속에. 예, CT에서는 마치 봅시다. CT에서는 거기서 갑자기 어렵하게 된 것처럼 내로잉 있고 보였는데 안에 월 이넨스 되고 하기 예, 때문에 저건 범위가 좀 그쪽 올라오는데 판크라트도 어렵죠. 더 늘어나 너무 보이죠. 깨끗한 것 같은데 되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피도턴 하나도 안 늘어났잖아요. 판크라트가 안 늘어났잖아요. 진짜 너무 AOV 캔서는 저럴 수 있긴 있죠. AOV 캔서는 그래 뭐 여러 수 근데 좀 더 슬라이스 한번 봅시다 CT 저 앞에서부터 예, 제가 근데 아까 전에 그리고 아까 전에 옛날에 그 간의 당관에서 조금 약간 헷갈리는데 메스포민, 페리덕탈 아까 뭐 세 가지가 가르쳐 주로 그러니까 메스포밍, 예. 그다음 파필러리 타입, 그다음에 페리덕털 인필트레이팅 타입인데 엑스트라파틱 콜란지오칼시노마는 대부분이 페리덕털 인필트레이팅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메스나 파필러리 타입은 잘 없어요. 파필러리 타입은 예후는 좋긴 한데 보통 월 시크닝만 보이는 경우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초음파에서 월 디그닝을 저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보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황달이 심하고 CBD가 많이 늘어나 있는데 트레이싱 하는데 디스탈 쪽에서 뭔가 좀 이 테이퍼링이 어그럽하게 된다든가 확실한 메스는 안 보이지만 그런 상황이면 일단 CT 찍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 초음파에서 월 디그닝까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아주 저명한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EUS 디지털 CBD는 이제 EUS 그 EUS를 하면 더 EUS 는 정확하게 또 나오겠죠. 위에는 이제 위쪽에는 창구가 좀 EUS는 또 이제 프락션이 잘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아니 이재중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감별 스톤하고 감별 포인트가 이제 어퍼스 섀도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CBD 스톤이 어퍼스 섀도잉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바일 덕트가 충분히 딜라테이션 안 됐을 경우에 바일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좀 머디하게 컴팩트한 스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꼭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몇 케이스 본 적이 있는데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CT에서도 GB가 많이 안 늘어나고 월이 두꺼워지는데 혹시 뭐 크로닉 콜레스타이티스 이런 게 같이 동반되어 있고 이러진 않습니다. 아, 예, 그거까지는 그다음 바로 션을 전원시켜서 CT에서는 저기 배달을 별로 안 됐어요. 그 간수치 상승에 의해서 뭐 세컨더리 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동이 돼 있어요.
그래도 완전히 옵스트럭션 되면 저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저는 이제 강관에 대해서 저도 강관 항상 보기 제일 어렵게 쳐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인 같은 거 제가 들어보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봐가지고 처음에 중심으로 해가 가문맥 중심으로 약간 그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라. 그때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셨잖아요. 역시. 근데 그렇게 해봐도 실제로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강관이 이렇게 아니, 이게 담관이 위치가 예. 이게 포탈베인 위에 있기 때문에 예. 메인 포탈베인 잡아서 포탈베인 위쪽에서 잡으면은 포탈베인에서 눈을 안 뜨고 거기 보면은 그 위쪽에서 이렇게 담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직 가는 것도 보여서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회가 안 좋아서 아니 포탈베인을 잡으셔야 돼. 포탈베인 잡으면 포탈베인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메인 잡으시면 돼요. 그 잘 안 보일 때 왼쪽으로 돌아놓으면은 이 5시, 4시, 5시, 6시가 그냥 일자로 돼요. 왼쪽으로 돌아놓으면. 일자로 될 때. 레프트 디코비트스로 레프트 데코 이렇게 예예. 그 모양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 자세를 잡는 거거든. 그래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이면. 두 번째 시간 관계상. 네, 최근에 뭐 남자 54세 입맛이 없고 밥을 먹을 생각이 안 난다. 8개월 때 남편과 사별하기 위해 증상이 시작했다 해서 유로시스구나 좀 플레이드나 좀 주고 검사를 해야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뭐 저기 뭐 감기도 좀 심하고 열도 좀 난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톤실도 그래 있어서 APT인데 다 입원해가지고 랩에서 OTPT는 그다지 높지 않았고 환자가 굉장히 좀 오베스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를 수 있겠다 생각 간맛이 약간 상승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노를 그냥 했는데 사실 위대장 내시경을 하고 위대장 내시경을 딱 그러니까 약을 다 먹여놓고 이제 소노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에서 환자를 원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딱 했더니 막 주변에 가스가 막 대장 내시경 약 먹었으니까 아 이렇게 다시 하면 안 되겠다고 이제 이때 처음 느꼈는데 이게 오블리크하게 잡았는데 GB 있는 이쪽으로 약간 하이퍼 에코익하게 하고 여기는 약간 하얀 것도 있고 하이퍼 에코익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살짝 보였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가스 때문에 그냥 이것만 겨우 살피고 키드니에 좀 시스트 같은 거 하나 살피고는 이제 검사를 거의 그만뒀습니다. 거의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환자한테 거의 안 보인다. 거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애매하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게 패티 리버가 좀 있었기 때문에 포칼 패스페어링 있는 위치고 크게 걱정하지 말고 뭐 CT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패티 리버가 모델에서 있고 이제 포칼 패스페어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했으면 실제는 아닌데 포칼 패스가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냥 이것도 복부 방사능과학을 잠깐 정리하면 포칼 패스페어링의 특징은 위치다. 위치가 중에 간에 아까 봤던 GB 포사 쪽에 있거나 피막하에 있거나 간문부나 사부역 외측이 있으면 이거는 포칼 패스페어링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생긴 모양도 주변 혈관에 종괴 효과가 없으면서 정상 부위와의 경계가 직선적인 것이 간별점이다 이렇게 제기되어 있었고 그래서 인터넷 찾아서 좀 몇 가지 사진을 보면 이렇게 피막하에 이렇게 좀 보이고 좀 경계도 좀 애매하면서 이런 부분이 보이면 포칼 패스페어링 경계가 확실하게 지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포칼 패스페어링 하지 않을까. GB 옆쪽에도 이런 게 있으면 포칼 패스페어링 해야 생각. 실제 환자를 CT 찍었더니 돈 쪽에 이런 게 살짝 보이고 여기도 피막하에 이런 게 좀 보이고 여기도 이거 제 손에 못 봤던 거 이렇게 보이더니 여기도 뭐 있고 여기도 있고 다행히 다행히 여기도 있어가지고 이게 참 이게 초보자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저기 은총을 베풀고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고 판독사에서는 기생충 감염일 수도 있고 ATP가 해만주음할 수도 있고 말링아티 네오플라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국 모르겠다는 판독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기로 이건 가스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 환자를 그 다음날 다시 굶겼습니다. 굶기고 잘했어요. 봤는데 또 이게 굉장히 오베스 환자인데 잘 안 보이는데 CT에서 보이는데 시스트를 좀 하나 잡아내고 이제 이번에 이게 뭐 관역 사인처럼 약간 그런 부분도 좀 발견해내고 사진이 훨씬 낫네. 예, 지리적으로 약간 옆에 있는 거 이것도 확인하면서 결국 이거를 S8번 쪽 돔 쪽에 있는 거를 못 잡아서 환자를 다시 옆으로 눕혔습니다. 그래서 초음파학에서 배운 대로 저희는 패드를 또 바꿨습니다. 저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돌리면 환자 등에 딱 서는 걸로
그걸 바꿔놨었는데 그걸 거기 세워서 옆으로 눕혀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셔 내쉬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아 이거 보이다 또 안 보여가지고 다시 또 했더니 이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손으로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정말 이렇게 배움에 있죠. 이 환자 저한테 스승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걸 하면서 조금 더 좀 자신감 있게 경북대학교 진료 예정에는 사실 오늘 좀 보냈고 거기서는 뭐 CT 소견이 뭐 에이티피컬한 헤만지오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이옵시 예정돼 있는 환자는 나중에 바이옵시 결과 나오면 한번 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 환자의 진단과 상관없이 간전이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간전이학인데 좀 정리됐고 마찬가지로 같은 책입니다. 그 초음파의 간전이 발견의 정확도는 63%에서 85%로 CT나 MRI를 뒤지고 10mm 이하의 작은 병변은 좀 병변을 좀 발견하거나 판별하는 데 취약합니다. 출혈이나 감염, 괴사와 같은 합병증이 없는 경우 구치원 전이성 간질환은 6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뭐 고에코성일 수도 있고 관역증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에코성, 저는 이번에 배웠습니다. 석회화가 보이는 멀티플 멘타도 있고 미만성과 낭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해서 인터넷으로 또 찾아봤습니다. 이런 콜론 캔서 환자의 멀티플 멘타인데 고에코로 다발성을 보이면 멘타를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뒤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헤만지오마라고 제가 그때 초보로 착각하셨을 만한 이것도 결국 메타였다라는 사진이었고 이런 관역 사인 안에 하이페리 에코이하고 주변에 하이포 에코이가 아니라 리즌들이 다발성을 보이는 변병과 이런 그냥 저에코만으로 보이는 다발성 변변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사진으로 통해서 확인했고 그리고 이번에 배웠는데 이건 가시피케이션이 다발성을 이런 것도 메타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걸 사진을 좀 리뷰를 하면서 이런 식의 보일 때는 좀 생각을 해야겠다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건 사실 낭성이라는 거 제가 본 책에서는 진짜 시스트인데 시스트의 월이 조금 더 두꺼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메타였다 이런 설명한 책 교과서에는 그런 사진이었고 인터넷에 그런 건 없어가지고 이렇게 메스 안에 시스트가 낭성 변화가 보이는 이런 사진이라도 끼워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CT 사진 아까 이 환자 CT 잘 생기는 부위에 이제 포칼 페어링처럼 보이는 하이포에코한 리전이 있으면은 굳이 CT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찍어야 돼요. 아스피라기즈라고 많이 그러니까 저는 티피칼하면 저는 뭐 주고 두고 보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트가 중요한 거고 언더라인 팩트 리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스의 리전 자체가 조금 특징적이죠. 되게 이제 경계는 비교적 선명하고 폴리고널하죠. 라운드하지 않고 각이 보통 이렇게 딱딱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스 이펙트 없는 혈관의 소견이나 또 그 다음에 캡슐 주변에 있을 때는 벌징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소견을 가지고 감별을 하고 또 보통 멀티플하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S4라든지 GBF에 이런 식으로 오니까 그래서 저는 뭐 확실하다 싶을 때는 그냥 뭐 옵저베이션도 합니다. 선생님 들었듯이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지금 CT 임프레션이 그 3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CT 모양으로 봐서는 이제 에오젠 플렉 앱서스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에오젠 플렉 앱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더 사이즈가 작습니다. 보통 한 1cm 이내이고 마진 자체가 이처럼 이게 보면은 멀티 마케트 돼 있잖아요. 마진 바깥쪽이 마진이 이렇게 약간 이넨스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메타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더 많은. 이게 지금 페이스가 포탈 페이스거든요. 이게 포탈 페이지. 포탈 페이스라고 봐야죠. 포탈 베니들이 포탈 페이지 정도 같으면 림 이넨스가 약간 되고 하는 거 봐서는 오히려 그 메타 가능성이 저는 많지 싶은데 에오젠 플렉 앱서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작고 멀티플하게 있고 마진 자체 사이즈는 1cm 전후고 모양은 약간 오발한 쉐입이거나 소노나 CT에서 보면은 마진이 커진 마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병변이 이렇게 불분명합니다. 약간 이렇게 흐릿한 깃털 모양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사이즈가 그냥 전체적으로 좀 작고 그런 경우에는 약간 히스토리가 더 중요할 거고 CBC에서 에어로선 필 카운트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으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CT 소견을 봐서 메타 가능성이 더 많겠나 싶습니다. CT를 프리 컨트라스트 아트리얼 페이스 그러니까 다 페이스가 다 있으면 좋겠다. 어떤 병변이 있어. 그래야 만약에 쌤
해만지오마 같으면 지금 포털 페이지에서 인핸스가 남아 있어야 되죠. 지금 많이 워시아웃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는 더 안으로 센트리피탈 인핸스가 돼야 됩니다. 예, 예. 이거 아트랄 페이지 안 봤으니까 들어갔다 빠졌는지 들어가는 중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고. 근데 이 스페이스만 봐서는 히면지오마를 보기 조금 다른 슬라이스 한번 보죠. 아트랄 페이지가 없나요? 지금은 전부 포털 페이지고. 제가 좀 메스가 선명해 보이는다고 이것만 했는데 그 아테리 페이지, 포털 페이지, 딜레이 네. 페이지 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인핸스가 된 부분은 별로 없고 예. 다만 진짜 좀 선입견을 가지고 보자면 링 쪽이 조금 더 시기가 갈수록 조금 더 하얘진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타나 콜란지오 때 특징이거든요. 네. 그거 이제 안쪽으로 약간 파고 들어가는 느낌도 약간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다 버리고 가져오기 만약에 때문에 오늘 이게 진료를 티픽 보기 전에 사이즈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봐서는 2cm가 넘지 않은데 2-3cm 정도 같으면 티피컬한 히면지오마인데 그거 같으면 딜레이트 페이스에 뭐 센티피탈 인핸스가 거의 인핸스 거의 다 돼야 되죠. 사이즈가 커지면 물론 네크로시스나 이러기 때문에 안쪽에 인핸스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확연하게 인핸스 되고 예,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에서 딜레이트 페이스 때 호모지니어서 거의 인핸스가 돼야 됩니다. 히면지오마라면 그래서 그렇지 않아서 에이티피컬 하는 말을 쓰지 싶은데 그럴 수가 에이티피컬 되려면 있겠지만, 예. 소노에서 에이티피컬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패티리버 있다 그랬어요. 예. 패티리 베이스에 이제 제이코로 보이는 그걸 보고 에이티피컬 됐을 것 같고 CT에서 에이티피컬을 얘기한다면은 이제 인핸스 패턴이 패턴에 따라서 그렇게 예. 얘기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페리페럴 너듈라 글로뷸라 인핸스먼트 하면서 점점 안으로 필인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핸스가 진행되는 게 티피컬하다면 에이티피컬은 끝까지 인핸스 안 되고 있거나 예? 아주 늦게 인핸스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히만지오마에 이제 들어가는 베슬이 아주 작고 블러드 스페이스는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면 채워도 이거 찍는 동안에는 다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찬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에이티피컬.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즈가 작은 히만지오마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가 너무 작아서 베슬이 조금만 그 스플레이를 해도 바로 다 차버리는 거야. 처음부터 차버리는 거지. 그렇게 찾는 것부터 나오는 거야, 사진에. 그런 게 이제 그런 종류를 에이티피컬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페이지가 하나라서 모르지만 말하는 걸 들어봐서는 계속 리미넨스만 돼가 리미넨스 있었다. 되기 그건 선생님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안에 만약에 요 메타라도 리미넨스만 된다 하면 안에는 벌써 그 변성이 생긴 거거든. 디제너레이션 된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일단은 들어갔다 빠지지. 메타는 더 빨리 빠지지. HCC보다. 메타라도 하이프 그러니까 그 바스큘러 바스큘라리티 하다면- 하이퍼 바스큘라냐 하다면- 하이퍼 바스큘라냐에 따라 다르죠. 하다면 그렇지.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초음파에서는 제일 많은 거는 원래는 저에코가 제일 많아요. 메타는. 저에코. 대부분의 이게 메타스테스는 하이퍼바스큘라 같지만 하이퍼바스큘라가 제일 많대요. 튜머 자체가. 그만큼 저기 제일 많고. 그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 깔리게 이제 얘기하면 소노에도 저에코가 많고 CT에도 로 덴시티 리전이 많고 MRI에도 로 시그널이 제일 기본적으로 많아요. 비율로 치면 메타는. 이건 안에 센처럼 CT 판서도 메탄은 안 좋는 게 그 이제 원발 부위가 없었어.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말리고는 어떡하고 적어놨는데 뭐 그런 뜻을 적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멀티플 프라이머리까지. 근데 경험적으로 이런 데를 간혹 보는 거에 어렵네. 요즘 필리비 액세스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저게 GI 캔서라든지 이런 게뭐 물론 저녁에 드물게 무슨 TB라든지 뭐 특히 뭐 특별한 질환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림포마다 이럴 수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해보면은 대부분 그냥 특별하게 비나인 리전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바이오시 해보고 팔로우를 해봐도 에티트카 엠피니카 헤만지오마나 에오지노필리비 액세스 뭐 이게 딴 데 원발이 발견이 안 된다면 그냥 바이오시하고 계속 흘러가 특별하게 부증상인 사람은 그런 경우가 실제로는 제일 많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뭐 바이오시가 뭐 나온다면은 그렇지만 그게 안 나오니까 원발이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얘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폰발도 전에는 이렇게 타겟 모양 안에 이런 거는 안에 폰버스가 있고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안에 헤레이크하고 하이퍼크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호모제니스 안 하게 보이죠. 예, 전체. 아까 전에 이것도 찍으면서 이건 참 근데 메타스타시스를 아까 그 얘기하시는데 메타스타시스는 일반적인 패턴이 지금 이 환자의 특징은 다양한 패턴이 지금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좀 메타스타시 일반적으로 한 패턴을 가는가는 얘기입니까? 클래시피케이션 가지면 도미넌트한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에코가 올라가면 고에코 쪽으로 변변을 하고 저에코 변변을 하고 프라이머리 캔사의 성질에 따라서, 예, 따라서. 메타가 같이 고에코로 같은 오기도 하고, 방향으로 예, 그렇죠. 간다. 고에코로 오기도 하고, 하이퍼 에코로 이렇게 온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결론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모양 보고는 그렇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고 패턴을 봐도 그렇다는 그런 얘기. 다음에 한 케이스 더 있어서 다음에 준비를 좀 아,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쌤 발표를 해보시니까 확실히